안녕하세요, 프리한사씨입니다. 오늘은 주식 공부 대신 한번 책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책 이름은 예고 드린 대로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이 책을 그래도 챙겨보는 이유가 혹시나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큰데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번 책 내용과 투자 기회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전체적으로 책 평가를 좀 하자면, 어, 일단은 새롭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2023년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랬는데, 점점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했지만, 올해 유독,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미래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책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사회 현상에 대한 네이밍, 뭐 오아운, 뭐 덕밍아웃 이런 신조어들이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회자되고 이야기되고 쓰여졌는데, 이런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오히려 네이밍 쪽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언뜻 좀 보여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고요.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보면 결국에는 1년 주기의 트렌드 코리아가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꼭 읽어보시고요. 어, 읽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서 못 읽으신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좀 가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어, 10가지 트렌드 한번 살펴보시죠. 10대 키워드는 rabbit jump입니다. 내년이 이제 토끼 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은 것 같은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단어는 redistribution of the average,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기존에 작년에도 나노사회란 키워드가 있었는데 나노사회의 동어 반복이나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가 좀 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 관점에서는 양극화, 보수와 진보 쪽으로 양극화가 심해졌고, 젠더 간에도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좀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불황시대가 이런 양극화나 다극화 트렌드에 더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집중해서 봤고 투자 기회를 좀 찾아봤습니다. 추후에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A 같은 경우에는 Arrival of a New Office Big Bang이라고 해서 팬데믹 이후의 삶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사직 그리고 하이브리드 근무 시대에 돌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트렌드는 팬데믹과 연계해서 저희가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회사에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새로운 부분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던 트렌드고 이직은 좀 흔해지면서 예를 들면 지방 도시에서 하이브리드 근무를 통해서 워케이션이 가능해지는 트렌드가 강해진다. 그래서 관련 주식은 많이 알려져 있듯이 뭐 원티드 랩이나 사람인 정도가 되겠고 최근에 이제 후배들 보면은 리멤버에다가 이제 이력서 등록을 많이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RA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이렇게 평균 실종과 오피스 빅뱅이 되겠고 저는 오히려 소비의 양극화와 N극화 측면에서 저희의 투자 기회를 한번 가볍게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양극화가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구조가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고 향후에 로봇이라든지 자동화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에는 생산직 중심의 중산층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긱 이코노미에 의존하는 일용직과 그리고 기존에 돈을 많이 벌었던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자들 이렇게 양극화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불안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라는 게 결국에는 평균적인 가격이 많이 팔리는 시대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제는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과 극단적으로 높은 가격의 제품이 팔리는 시대에 조금 더 저희가 가까워지고 그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고가격에는 결국엔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제품이 있는데, 그러면 저가격은 어떤 제품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한 것은 탑10입니다. 그래서 탑10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결국 탑10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저가격에 해당되는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편의점인데, 사실은 편의점은 우리 면적이나 국토 면적이나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 포화 상태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서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스파 브랜드 대표적인 브랜드는 유니클로가 있지만, 국내에서 반일 감정 좀 사장이 망언을 하고 미쯔비시와 같은 전범 기업에 후원을 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매장 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반일 감정이 여전히 작동 중이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유니클로 매장을 갔었는데 여전히 사람이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더라고요. 실제로 유니클로를 운영하고 있는 패스트 리테일링의 주가도 사실은 저점 이후에 약 41%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황과 경기 침체에 엮여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한국의 유니클로도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유니클로 자체적인 매장 축소와 그리고 원가 절감 자구책, 그리고 극단적인 반일 감정 시점이 조금 지나면서 매출이 좀 올라오면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패스트 리테일링의 리바운드를 적어도 한국에서는 리바운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탑10은 전체적으로 보면 반일과 불황이라는 두 개의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진격의 탑10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게 SPA 브랜드, 스파 브랜드에서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21년에 5,850억을 기록하면서 유니클로와 스파오를 제치고 매출 기준으로 탑 브랜드에 등극을 했고, 결국에는 이런 두 가지 축에 의해서 탑10이 조금 유망한 제품 브랜드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이미 숫자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성통상이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늘린 데에서도 저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통상이 지금 물건을 어떤 식의 어떤 가격으로 좀 팔고 있는지 보면, 최근에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탑10에 좀 다녀왔는데,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이런 신성통상을 한 번 더 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왜 난생 처음으로 신성통상에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불황과 경기 침체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자도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돈을 좀 아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도 마침 주변에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탑10 매장을 제가 난생 처음으로 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전 품목이 1+1입니다. 그래서 이런 맨투맨 티라고 하나요? 이런 게 3만 원이니까 두 개가 오니까 하나에 15,000원. 굉장히 싼 가격에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유니클로가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유니클로 대비해서도 많이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들어가 보니까 많이들 사시나 봐요. 배송 지연 안내 이렇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성통상의 브랜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지오지아, NG, 올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지금 526개의 매장을 탑10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직영이 224개고요. 유니클로의 134개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매출 구성으로 보면 역시 탑10이 64%, 그리고 지오지아가 15%, 그리고 나머지가 11%가 되기 때문에 탑10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일단 매장이 526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단계에서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사게 되면 항상 좀 물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책을 가볍게 읽고 가볍게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주린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충동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길 그렇게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성통상의 ROE나 ROA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역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리턴 관점에서도 회사의 숫자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매출도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녹색이 순이익이고 빨간색이 영업이익인데 이 19년부터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 매출이나 분기 실적을 좀 더 봐야겠지만 제가 언뜻 본 숫자에 의하면 분기 실적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나 불황을 반영했을 때는 향후 몇 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성통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아이디어로 샀을 때는 리스크를 간과하기가 딱 좋습니다. 리스크는 무텐다드죠. 무텐다드. 무신사가 내놓은 스파 브랜드 무텐다드입니다. 온라인 판매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강남의 오프라인 매장을 플래그십으로 냈고요. 아무래도 상징적인 느낌의 매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탑10만큼의 오프라인 매장의 확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지만 연령대를 보면 젊은 친구들, 뭐 청소년이라든지 저희도 물론 젊죠. 그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이 무신사를 선호하고 무신사에서 온라인 쇼핑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스파 역시 무신사에서 밀고 있는 무텐다드 쪽 소비 쪽으로 치중될 소지도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극화, 소비 양극화 측면에서 신성통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편의점입니다. 한 끼 식사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이자도 많이 나가고 주식도 안 좋고 그래서 실제로 고물가, 물가가 올라가기도 했죠. 편의점 4사의 도시락 구독이 인기다. 그리고 도시락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점심하고 커피를 4,300원에 해결한다. 실제로 4,000원대의 도시락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류 매출 추이를 좀 보면 YOY로 매월 지금 성장률, 매출 신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CU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8.6%에서 지금 3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YOY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 경기 침체, 불황 시대에 도시락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 게 그 소비와 양극화 측면에서 중저가 식당들은 넓은 매장의 편의점에서 먹는 도시락으로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자체의 그런 업사이드보다 실제로 넓은 매장의 편의점주들의 매출이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편의점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편의점은 제 생각에는 현대인들의 뭔가 위로와 그 다음에 치유, 효율성의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편의점은 현대인들이 점점 바빠질수록 오히려 더 각광받지 않을까. 그리고 주머니가 더 얇아질수록 각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CU를 운영하고 있는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포화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기저가 있긴 하지만 꾸준히 정상화되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자체도 크진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고, 코로나 시대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포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코로나 이전까지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점포수도 많이 좀 늘어났었고요. 그래서 장기 불황을 겪는 와중에도 일본의 편의점은 매장 수나 매출 관점에서 꾸준히 늘어난 걸로 봤을 때 이런 트렌드를 일본에서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제 불황 시기에 도시락 가격이 400에서 500엔이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먹는 도시락 가격과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극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나노 사회 그리고 취향의 분산 정도로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리온에서 나노뷰티라고 해서 대중의 종말이라는 좀 표현을 썼는데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돼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렇게 보면 ODM이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식들이 좀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ODM 관련해서는 뭐 코스맥스가 대표적인 주식인데 중국 익스포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포스코 ICT가 많이 회자가 되긴 하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 있는 편인데 최근 최상단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불황시대의 소비의 양극화 그리고 다극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해서 신성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키워드는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B는 본 피키, 체리 슈머, 체리 피커의 진화. 이 부분도 역시 동호 반복이고요. 조금 제가 책 읽으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요새 친구들은 넷플릭스 구독도 재밌는 거 있을 때만 하고 재밌는 게 없을 때는 구독을 취소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놀라웠고, 1인 가정이 증가하면서 1인분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심지어 야채도 1인분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국에는 1인 가정이 편의점하고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의점이 좋게 보이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Body with a Purpose Index Relationships. 관계의 밀도의 스펙트럼을 더하다. 친함의 새 정의. 라고 좀 해놨는데요. 지금 친구가 예전의 친구와 개념이 좀 다른 것은 생애 주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친구는 결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애를 낳지만 친구는 애를 낳지 않는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에 친한 친구들 외에 생애 주기가 일치하는, 그리고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경우가 현대사회는 많이 있다. 결국에는 그 친함의 깊이나 밀도는 예전에 소위 뭐 불알 친구 같은 표현을 쓰는 친구와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관계의 정의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 I 같은 경우에는 Il register the new demand strategy 해가지고 새로운 소비를 창조하는 방법, 뭐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결제 방법, 컨셉 더디피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T 같은 경우에는 thorough enjoyment digging momentum에서 행복한 과몰입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라고 좀 정의를 내렸고, 이런 부분은 덕후나 덕밍아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새로운 부분은 없었는데, 사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덕후와 과몰입이 현실의 불안에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나라고 해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J 같은 경우에는 Jumbly Alpha Generation에서 알파 세대가 온다고요. 결국에는 Z세대 다음이 그냥 알파 세대라는 뜻입니다. U 같은 경우에는 Unveiling Proactive Technology. 그래서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정의를 좀 내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조금 더 고도화된다는 동호 반복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할 것은 기술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서의 고립감과 고독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 같은 경우에는 Magic of Real Space라서 온 오프라인의 옴니 채널이 중요해진다는 뜻이고, 아마존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무텐다드 사례에서 좀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다만 오프라인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P 같은 경우는 피터팬 더 네버랜드 신드롬에서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우리 사회 그리고 현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혼이나 만원, 비출산이 만연화되면서 어른이 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이고 결국 결혼과 출산이 돌이켜보면 어른이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나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기회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심리적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현대 사회가 강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좀 회피하려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용에 대해서, 본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책을 읽고 나서 가볍게 리뷰를 드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볍게 한번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기회가 된다면 신성통상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공부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끈기 있고 꾸준하고 소신 있게 투자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함께 공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을 찾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른이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나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기회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심리적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현대 사회가 조금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좀 회피하려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용에 대해서, 본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책을 읽고 나서 가볍게 리뷰를 드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볍게 한번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기회가 된다면 신성통상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공부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끈기 있고 꾸준하고 소신 있게 투자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함께 공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을 찾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